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만 7천 건 늘어나며 예상치보다 2만 건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12,000을 기록하며 충격을 줬던 10월의 지표는 3만 6천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며 예측치에 부합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인 0.3%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 초 골드만삭스는 비농업 지표와 관련해 비농업 지표가 15에서 20만 명 사이가 나와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예상치보다 다소 부진할 때 시장은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고 알리안츠 투자운용은 시장 기대 이상의 강력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체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7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을 제외한 73명이 12월 회의에서 ECB가 25bp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미국 차기 정권에서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내년에는 최소 100bp가량의 추가 금리 인하도 이어질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의 임기 완수 의지를 드러내고 여기에 마린 르펜 국민전선 당대표가 예산안 통과에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최근 부진했던 유로화가 전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시장 예상대로 2차 추가 감산분 하루 220만 배럴 되돌림의 시작 시점을 4월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하루 18.3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으나 전일 회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매월 하루 13.8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펙 플러스가 원유 시장의 수요 둔화세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강력한 생산에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는 중인데요.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증산 시기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경제에서 금을 대체하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에서 다중 자산 포트폴리오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기업 재무 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통해 대차 대조표에 4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또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비농업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시작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2025년도 코앞에 와 있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FOMC가 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 기준을 또 오늘 이 시간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12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 최근 미국 증시 주요 3대 주식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또 어떤 매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허생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떤 질문이든 다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너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와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나스닥 선물 최고치인 21,567까지 찍기도 했으나 고점에 따른 경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음봉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9%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현재 횡보한 듯한 흐름을 보이면서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12% 정도 상승한 21,4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이 또 중요하게 볼 11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께 또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오늘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됐잖아요. 네네.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네. 지금 비농업 고용 지표는 22만 건이 지금 넘게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는 20만 건 이상을 원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기준치는 일단 한마디로 구색은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너무 좋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좋으면 시장이 또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입니다. 일단 지표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를 보면 지금 오늘 비농이죠. 속된 말은 비농입니다. 비농이 오늘 여기 10시 반에 비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평균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정부 부문을 포함한 거고요. 여기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는 정부 부문을 제외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차이가 정부 부문이겠죠. 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도 선거철 되면 임시로 이렇게 일자리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여당의 표를 좀 얻기 위해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업률까지. 네, 오늘 고용지수,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실업률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높기는 하지만 고용 부분이 높긴 하지만 이게 11월이란 말이에요. 11월이면 선거철이기도 했고 정부 부문 그리고 민간 부분은 그 전달에 워낙 그 쇼크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거의 안 잡힌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사이즈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소소한 상황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게 발표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해석을 하냐? 그러면 패드워치를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드워치를 제가 켜놨습니다. 여기서 세로 고침을 누르면 이제 현재 시간으로 또 고쳐집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의미가 있냐? 저는 그분 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들 모든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거죠. 네, 여기죠. 2024년 12월 18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이 여기 현재라고 나와 있죠.
현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인하, 이쪽이 인상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네. 모든 데이터들이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F5를 그러니까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이게 현재가 떨어지고 있다. 계속 이제 뭐랄까 그 현재 동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헷갈려. 그러면 이제 패드워치를 켜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패드워치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탄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데이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에서는 이번 달에 동결하는 거 아니냐? 저도 살짝 그럴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1월 달에도 분명히 FOMC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그러면 이쁨 받으려면 트럼프 취임할 때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2월 달은 그래도 동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네, 어차피 정치적으로 파월이 지금 요즘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2월은 동결 1월 달에 내리지 않을까로 봤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1월 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데이터들은 시장보다 좀 좋은 얘기지만 네, 다 좋죠. 기대치보다 여기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기대치보다 다 지금 좋게 나왔지만 이것들이 시장에서 결코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지금 뭘 해도 좋게 바라보고 있다. 네, 뭐 실업률이 어제죠. ADP 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는데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 다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을 땐 뭘 해도 좋고 이쁘게 보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12월 금리 인하를 좀 비중 있게 인하로 비중 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위험 자산들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달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이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1월 달에는 좀 이슈가 있죠.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일 그때 전후로 뭔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까. 12월 말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네. 오늘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금리 동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지언정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또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 뭐랄까 일반인들은 그 0.1%의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마디로 뭘 해도 안 지켜볼 때 뭘 해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엔비디아가 전교 1등이죠. 세계 1등이죠. 세계 1등인데 세계 0등 안에 못 든다고 뭐라 할 때 실적도 서플라이즈 높게 나오고 다 높은데 다음 분기 그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기업이 우리 다음번 분기들이 이만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야, 그거밖에 못해? 이제 이거죠. 그거밖에 못해? 그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뭐 10에서 5위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랬는데 7등을 했어. 그러면 야, 그거밖에 안 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눈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시장이 예민할 때는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0.1%가 뭐라고, 그죠? 0.1%가 뭐라고 그거 해봤자 티도 안 나죠.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뭐 0.2%가 차이가 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잠깐 그럼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여기 평균 시간당 임금 이게 0.3이 예측치였고 현재는 0.4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 와이어군요. 여기 요거죠, 요거. 이것도 MOM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올리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올리는 건 한 달 한 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고 그럼 요거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죠. 지금 5년치로 하게 되면 코로나가 포함되니까 2년치 아니면 1년치로 해볼까요? 네, 별 변화 없습니다. 네, 왔다 갔다 그냥 할 뿐이지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나고 나봐야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올라가는 차트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럼 내려가는 건가요? 여기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뭘 해도 그냥 뭐 트럼프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살짝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0.1%로 시장이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시장인데 앞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예정자 당선자가 네, 네. 여기만 나오면 용어가 네, 어렵습니다. 딱 당선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상방으로 10% 15%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 나스닥. 네, 아마 그걸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을걸요.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있던 유료 데이터죠. 온갖 유료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여기서 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우리. 11월 5일 날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죠. 이때 종가를 보면 안 돼. 이때 종가를 보자 그럼 일단. 종가가 2344, 2341. 여기에 10%면 22,500이죠. 22,500. 네. 예. 15%면 더 될 것이고 그 전날 종가를 보게 되면 2086이죠. 여기에 10% 하게 되면 22,000인가요? 22,000 정도. 22,000. 지금 21,500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 오르면 22,500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네, 그 저 정도 깜짝 가지 않을까. 놀랐어요. 네. 소름 돋았어요. 어제 저 해왕 마스터님도 네. 22,500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뭐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네네. 알고 지내고 있지. 뭐 연락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도 네. 연락처를 몰라요. 하모니 패턴에 따르면 22,500까지 열려 있다라고 저는 하시더라고요. 11월 5일날 예측을 했습니다. 기억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VOD 돌려보십시오. 네. 10%, 15% 제가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그랬어? 돌려보시라니까요. 해선 시대는 여러분들의 VOD 재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1월 4일 여기죠? 여기서 10% 15%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난 좀 보수적으로 할래? 그러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 좀 공격적으로 할래? 그러면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 속된 말로 떡상을 했죠. 모두가 떡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경기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고 했던 작년 이맘때는 그랬었다가 이제 경기 조정이 안 와서 다 모든 걸 다 철회하고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10%이 얘기는 진짜 11월 5일 그때 했다니까요. 돌려보시면 됩니다. 다들 기억도 못 하시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네. 그때는 설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다들 관심이 있는 것 없으셨잖아요. 같은데요. 저는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는 걸 관심을 파고들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맞습니다. 진짜로. 네가 그렇게 다 맞춰?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의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그중에서 칠 거 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법과 시향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은 조금 오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우리 교육생도 말고 공부방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 누구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매일 아침 하는 게 그거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과 기법 그리고 뭐 포인트들을 다 짚어서 매일 아침에 공부방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시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1시죠. 그때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단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허생이 이 정도로 알고 있구나 라는 건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뭐 보시고 같이 공부방에서 그렇게 매매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최대 22,500까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님이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꼭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인데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만 달러 돌파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인했다가 난리 나면 서울경제TV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거의 미쳤죠. 예, 미쳤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예, 도미넌스라고 제가 여기서 인베스팅닷컴을 켜고 싶은데 인베스팅닷컴 제 거를 켜게 되면 또 뭐 나중에 뭐 해킹이 될 수 있고 또 제 거 아닌 걸 켜게 되면 광고가 막 요즘 이제 어려운가? 하여튼 인베스팅닷컴에서 광고가 하도 많이 나와서 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미넌스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도미넌스 시장 점유율이죠. 60% 중반대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그다음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미넌스는 확실히 60% 중반대에서 고점이었고 지금 50% 중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100이라 그러면 여기 100을 65%가 비트코인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를 뱉어내면 20%가 공중에 사라진 게 아니고 이 10%라는 돈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코인은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에요. 여기에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10%가 도미넌스 10%를 뱉어낸 게 차이가 나는 게 예전에는 100이라면 지금 1000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비트코인 ETF로 지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그 기업들이 사상 초유의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ETF 역사상 최단 기간 내에 지금 엄청난 인기를 지금 성황리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돈들이 다 ETF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그 돈이 이제는 비트코인 전망에 제가 지난주에 15만 16만 달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전망치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10만 달러 돌파 이제 하면 제가 한 번은 돌파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받을 거라고 그랬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10만 달러를 확실하게 지지할 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갈 거면. 안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근데 10만 원, 20만 원 100%밖에 상승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의심하는 비트코인에 돈을 넣어서 100%를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400%, 500%, 1000% 걸려있는 알트코인으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알트코인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100%에 내 인생을 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바엔 주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 먹으려고 우리 코인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실제로 알트코인으로 300%, 400% 지금 수익 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다 옮겨놨어요. 네, 이미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달러에 가는 순간 이거 100% 레버리지 10배를 걸어도 1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끝까지 먹었을 때. 근데 끝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흔들어내는데 10배를 걸어놓으면 10%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10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배니까 10% 곱하기 10배 하면 100%잖아요. 한마디로 10% 움직여도 100%가 왔다 갔다 합니다. 레버리지를 걸면.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알트코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알트코인 중에서 요즘 리플이 핫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 핫해요. 다 핫합니다. 리플만 핫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전부 다 핫합니다. 리플보다 더 많이 오른 애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망하지 않을 코인. 네, 망하지 않을 코인 잘 고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꼭 리플이 아니어도 됩니다. 리플은 7년 동안 괴로운 사람도 있었고 4년 동안 괴로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풀려서 그동안 잠재웠던 욕구가 튀었던 것뿐이지 지금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제가 10만 달러를 바로 넘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지받을 때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10만 달러죠. 여기가 10만 달러고 근데 오늘 새벽에 여기 정확하게 10%를 뺐습니다. 이거를 다 지워야 되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지우면 10만 달러가 여기였고 저는 10만 달러 올라갔을 때 어제 낮에 올라갔거든요.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밑에 보이시죠? 1시에 올라갔습니다. 12시 1시에.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10만 달러를 돌파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10만 달러니까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파하는군요, 드디어. 근데 이거 안 지켜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 여기가 빔 보이시죠? 빔? 오늘 새벽 7시에 10만 달러에서 정확하게 10만 달러에서 이거 왜 안 나오나요? 10만 달러에서 정확하게 10%가 꼬꾸라해서 9만 1,000에 찍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사이에. 그러니까 레버리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만에서 9만 1,000이면 10%입니다. 그러면 내가 10만을 딱 들어갔다. 그럼 바로 컷 당했던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함부로 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많이들 가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91,000입니다. 91,000은 살짝 내려가죠. 그러니까 10%에서 살짝 오버했던 겁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말씀드렸고 16만, 15만 이미 그걸 넘어서 20만까지 전망치가 나왔고 내년 말까지 그것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3, 4분기, 4, 4분기까지 16만, 15만 받다가 다 이 정도 속도면 앞으로 50%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네. 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스터님 그러면은 10만을 지지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네. 10만을 확실하게 안착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들어가는 게 좋고 네. 그 전에는 망하지 않은 알트코인에 투자해보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비트코인 하고 싶으시다면 네네네. 10만 달러 지지를 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네, 그렇지 아니면 9만 달러 초반대 지금처럼 이렇게 빔으로 쏠 때 떨어질 때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고 네, 나는 이 수익률에 만족을 못한다. 비트코인 앞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내년 한 하반기까지 난 이 정도 수익으로 안 된다. 그럼 레버리지 5배 정도 거시는 거고 그래도 안 되겠다. 불안하다. 그러면 차라리 망하지 않을 기본기가 있는 알트코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엔 좋다는 얘기죠. 네, 비트코인 하지 말고 알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수익률이 좀 높은 걸 원하신다면 알트코인,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 업비트 비싸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추천해 드릴 수는 없는 건 아시죠? 네.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 하신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겠다, 욕심을 갖고 접근해보겠다라고 하면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께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는 RSI와 MACD, ROC와 브랜베어 파워 지표가 현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떨어질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받았지 떨어질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미장 개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일봉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그 양가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만큼 의문이 되는 이렇게 약한 음봉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5일 평선이 이거 W 누르면 된다 그랬죠? 네, 21,400 정도가 내려올 수 있는데 오늘 이미 저가가 21,424란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424 이 정도가 되죠? 그리고 5일 평선이 404 그러면 거의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더 상승하면 5일 평선, 단기 평선이라고 보시면 이게 변동폭이 크죠? 올라가서 맞출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는 안 맞았는데 갑자기 오늘은 맞지? 라고 하는 게 5일 평선이 올라가면서 맞춘 거죠. 그래서 오늘 5일 평선 정도는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오늘이 저가가 424, 현재는 5일 평선이 404. 이 정도면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점이 나왔냐? 그건 미장의 뚜껑이 열려봐야 되겠죠. 네, 근데 400선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일목균형표를 쓰니까 앞자리가 양운이죠. 양운일 때는 여기 핑크색 기준선 아니면 122평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얼마냐면 지금 내려오면 이 정도죠. 485에서 481, 485, 481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85 전후 여기에서 일단 매수가 유효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제가 분명히 조건을 말씀드렸죠. 앞자리가 양운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음운이라 그러면 여기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460. 네. 꼭 음운이 아니어도 내려갈 수 있겠죠.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485 또는 460 정도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440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글쎄 한 번 더 왔다 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일단 두 자리를 노린다면 485, 460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장이 열리면 좀 다릅니다. 미장이 열리면 485가 아니라 460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작할 때 위아래를 흔드는 게 있기 때문에 미장 개장할 때는 가능하면 포지션을 예상하고 두지 마시고 움직이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지지장을 잘 봐. 그래서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 팔아서 매일같이 올인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2025년에 내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전 재산을 올인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은 연습을 해서 수익도 많이 내보고 손실도 많이 나봐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 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좋더라. 난 이렇게 들어가니까 먹었다. 그런 자리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시간과 돈을 들여서 깨지면서 배우시던가 아니면 이미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법과 시황의 경우에는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보다 데이터, 경험치는 훨씬 많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깨지지 않고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국비장학생이 보통 그러죠. 일자리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육비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1시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미 증시 보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이후에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전략 어떻게 취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소님, 아까 21,485포인트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21,486포인트. 네. 이거 우리 아쉽네요. 같이 공부방에서 하셨던 분들이었으면 이거 땡겨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485에 대놨다고 해서 485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486 찍고 갈 때 하면 487, 488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호흡하는 게 중요한 거지. 485 요즘 보면 제가 그 자리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1포인트에서 2포인트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딱 찍으면 1포인트, 2포인트를 높여서 잡습니다. 매수는 높여서 잡고 매도는 낮춰서 잡고 청산도 1포인트나 2포인트 앞에서 청산을 해요. 그러면 훅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훅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자리를 한 1포인트 정도, 나스닥이면 네틱이죠. 1포인트, 2포인트 앞서서 들어가고 빠지는 거.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서영유튜브 TV에서 보시는 분들은 485 안 왔잖아 하실 수 있겠지만 486까지 왔다 갔거든요. 우리 실제 공부방에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는 우리 허생 마스터가 땡겨 잡았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융통성이 중요한 거지 팔짱 끼고 안 왔어 어쩔래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공개방송 무료 공개방송 오전 저녁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같이 호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내려오면 말씀드렸죠. 하단에 구름대 하단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까는 구름대 하단이 여기였죠. 근데 지금 이 캔들이 옮겨가면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480이에요. 480 이 자리 480 그러니까 480과 485 사이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40 이거는 마디가죠. 마디가라는 얘기는 가로 지지 저항선 이거보다 살아있는 구름대 지지 저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두 자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융통성을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480에서 485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는 마디가인 44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대 지지 저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름대 지지 저항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께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장 이후에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미루기로 했으나 이는 대체로 예상되었던 데다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약하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3% 정도 하락을 한 67.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오일인데요.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오일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도 적극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12개 지표들 중에서 ATR과 그리고 오실레이터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같은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둘 다 매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빠르게.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음운 하단이 음운이죠. 네, 일봉입니다. 음운이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밑으로 강하게 내리찍지 않고 박스란 얘기죠. 박스라 그러면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박스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운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고 음운 상단에서 매도를 쳐야 된다. 이게 일목의 마스터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목의 마스터 과정 들어오시면 요 정도는 아주 껌이죠. 껌입니다. 이제껏 내가 잘 몰랐던 얘기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지금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66.30 그리고 7075까지 열려 있습니다.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또 음운 상단이죠. 여기가 70.50인데 이거 오늘 내로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우리 좀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핑크색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를 까시고 기본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이 핑크색 지금 67.75 정도가 됩니다. 이게 기준선이고 그다음에 120평선이 68.30이 있으니까 이 두 자리 체크하셨다가 올라온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75하고 68.30 맞을까요? 67.75. 아, 67.75. 네, 68.3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도로 사인을 주셨고요. 두 자리 짚어주셨습니다. 67.75하고 68.30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현재 일봉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10시 30분경 2,665달러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2분경에는 2,64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0.07% 정도 상승한 2,6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선물 인베스팅닷컴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으로는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그리고 윌리엄스 R, 또 오실레이터와 ROC 현재 이 지표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스터님의 의견도 한번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왜 매도일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차트쟁이라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자, 5일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앞자리가 뭐죠? 음운입니다. 음운이고 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럴 때는 양운 하단 그리고 양운 상단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물론 이평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평선도 있지만 크게 매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양운 하단에서 맞고 내려갔던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자리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평평하게 돼 있단 말이죠. 평평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박스란 얘기고, 그 박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를 치고 있다. 근데 왜 여기는 여기에요? 양운 하단에서 걸린 거죠. 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름대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랑 가격은 같아도 위치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는 하단이 붙어지지만 여기는 하단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122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122평선은 지금 한 2,600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켜볼까요? 우리들의 W 켜보면 122평선 여기 나와 있죠. 2,594네요. 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하루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가로지리 저항선이 여기죠. 여기까지는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매수를 받았는 얘기냐? 일단은 내려왔을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마디가에서 한번 버텼습니다. 이게 마디가죠? 마디가가 뭐냐? 가로지리 저항선 한 번씩 튕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튕기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 마디가는 여기죠. 2,356. 오늘 저점인데, 골드를 조심하셔야 될 게 중간 저점에서 한번 튈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 최저가에서는 하방으로 슈팅이 나왔다 튈 수 있습니다. 슈팅이 뭔지 아시죠? 쭉 빠졌다 확 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중간 저점 같은 경우에는 됐다가 바르셔도 되는데, 여기 뭐 최하단 이런 데에서는 대시면 안 돼. 여기 대놓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빠지는 거 보고 아니면 살짝 터치하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점을 잡을 거다 그러시면 요 정도까지 2635 부근까지 오늘 저점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 올라올 때 2650 여기죠. 여기서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거 권해드릴게요. 이 자리 2660 구름대 상단 60과 65 이 두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양방향 전략인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근데 가능하면 매도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매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매수와 매도 타점은 다 주셨습니다. 매도는 2,660과 2,665달러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635달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골드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앞서서 마스터님이 나는 차트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어떻게 또 선물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강의로 짚어주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무시하는 일목균형표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걸리적거리는데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후잉스팬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후잉스팬은 딱 들으면 아하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듣고서 모르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주치의한테 찾아오십시오. 주치의는 접니다. 참고로. 자, 승률 높은 플랜 A, B, C 기법. 우리는 플랜 A, B, C 이 세 개만 알아도 밥은 먹고 산다. 또 이 세 개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연봉 아니면 그 수입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플랜 A, B, C는 제가 일목균형표 매매를 총괄해서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제일 강력하고 이게 제일 승률이 높기 때문에 허생 차트에서는 이렇게 화살표하고 별표들을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눈만 그러니까 한눈만 안 파시면 신호가 다 보이기 때문에 훨씬 매매하기 쉽습니다. 자, 후행스팬이 뭐냐? 현재 주가를 26개 뒤에서 따라오는 친구가 후행스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목균형표가 복잡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나간 차트를 이렇게 여기죠. 지나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캔들을 가리고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라고 하시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죠.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신경이나 쓰셨어요?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복잡한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전환점 기준선을 뺐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냐면 후행스팬 2입니다. 2 구름대를 위로 뚫을 때, 밑으로 뚫을 때, 매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위로 뚫을 때 그때의 현재 가격. 가끔 그러시는 분 있더라고요. 후행스팬이 뚫을 때 이게 뭐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후행스팬 현재 캔들 뒤에 26개 뒤에 후행스팬이 있다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후행스팬 26개 앞에 현재 캔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사이가 26개니까. 이해가 되시죠? 현재 캔들 26개 뒤에 후행스팬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후행스팬 26개 앞에 현재 캔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행스팬이 위로 뚫을 때, 밑으로 뚫을 때 매수 매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뭐냐? 여기죠. 후행스팬 2 구름대를 뚫었죠. 그때의 현재 가격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캔들도 구름대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행스팬이든 캔들이든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나중에 뚫는 놈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익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을 보시면 이게 구름대를 뚫고 올라갈 때 400T, 500T, 심지어 1000T 넘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추세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게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막 확대해가면서 잠도 못 주면 잠이 된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음료수도 화장실 갈 시간 넣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5.22평선이라는 단기 이평선을 쓰시니까 아니 과일 깎는 과도로 사시미 뜰 수 있어요? 사시미랜다. 회 뜰 수 있어요? 사시미 칼이지. 사시미로 이제 회를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도로 스테이크 정도야 뭐 돈가스 썰듯이 썰면 되겠지. 근데 그걸로 돼지뼈란다. 그 뼈를 자르고 정리하시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분이 권총으로 피격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 장거리용 총으로 피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22평선은 이평선 중에서도 최단 이평선이에요. 이걸로 추세를 먹겠다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도구를. 추세를 먹으려면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써야지. 단기 평선 가지고 한마디로 새총 잡는 거 갖고 사람 잡겠다고 이게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그러니까 도구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추세를 못 먹나 봐. 아니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행스팬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매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고 화수목 3일 무료로 여러분들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고 내가 이제껏 뭘 잘못했지? 타점을 이렇게 잡는구나 라는 것들을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강의빨 받으셔서 12월 한 달 만이라도 빵빵한 계좌 만들어 가시길 권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행스팬이 캔들로 구름대를 뚫을 때 진입하자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매매에 적용을 시켜보는 것일 텐데 장중에 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제 매매에 적용시켜 보시고 수익까지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80에서 2485포인트까지 눌림을 주면 일목균형표상 양운인지 확인하고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양운 하단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중인데 구름대 상단인 2660에서 2665달러에서 매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도 짚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이라고 분석해 주셨고 내년 말에 20만 달러 도달은 가능해 보인다고 보셨습니다. 큰 수익을 바란다면 상폐되지 않을 만한 알트코인을 골라서 비트코인이 9만에서 10만 지지해 줄 때를 기준 삼아 진입해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